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4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회사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말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도 공장,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이 굉장히 기대받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죠. 주식 가치만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한 몇 년 이상 앞당긴 회사다, 요런 평가는 누구도 부정하기가 힘이 들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유명한 테슬라 회사가 회사를 옮긴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을 떠나서 미국 남부에 위치한 텍사스주 지역으로 옮긴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테슬라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줄줄이 여러 기업들이 다 따라간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오라클도 텍사스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오라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유명할지 몰라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대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거의 한 2등 정도 되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큰 오라클도 옮기고 테슬라도 옮기고 또 그 유명한 미국의 컴퓨터 제조 판매 회사였던 HP 휴렛 패커드 역시 텍사스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명망이 있던 유명한 그런 전통적인 IT 기술 대기업들의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지역을 떠나서 갑자기 대거 텍사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아직까지 그대로 실리콘밸리 지역에 남아있는 기업들도 많기는 해요. 앞으로 단시간 내에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의 위상이 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는 되겠죠. 하지만 대신에 요즘 들어서 텍사스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 요 정도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피곤하게 왜 이사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냥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동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반기업 정책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의 거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지역의 그런 높은 물가라든지 캘리포니아주 특유의 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캘리포니아주 특유의 높은 세금이라든지 갖가지 행정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 겁니다. 사업하기가 불편하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요즘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남부의 드넓은 지역이죠. 텍사스주로 유명한 기업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남서쪽 지역에 태평양을 바라보는 지역에 그 유명한 캘리포니아주가 있는데,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들이 텍사스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적인 성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한 십수년 동안은 꾸준히 좌파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대도시들도 많이 있는 정말로 잘 사는 동네인데, 문제는 이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지역의 주민들 상당수가 허울 좋은 PC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형적인 애국 보수 도시입니다. 농담같이 들리겠지만 정말로 이 두 지역의 정치 성향이 그래요.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캘리포니아 지역은 날씨랑 기후도 좋고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까지 골고루, 산업과 농업이 둘 다 골고루 잘 발달될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살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물산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동한다면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정치와 행정,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기업 환경, 사업 환경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배경 지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요 텍사스주는 면적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면적이 넓은 지역입니다. 뭐 그래서 가끔 90년대나 2000년대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텍사스주의 어떤 크기와 면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약간 부심을 부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화장실이, 텍사스주에서는 화장실이 다른 주의 수영장 크기만 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크기를 과장하는 농담 섞인 대사들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가자고요. 자, 기업들은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이고 철새 같은 동물들도 보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듯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물과 마찬가지로 보다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찾아가지고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텍사스가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될까라면서 미국의 수많은 억만장자와 기업들이 줄줄이 텍사스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도 정말로 많고 경제력도 1위예요. 인구가 미국에서 거의 제일 많아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도 하원 의원들도 전체 의석 중에서 여기 한 곳에서만 수십 석이 넘게 쏟아져 나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하나를 만약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고 가정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한 곳에서 생산해내는 1년 지역 GDP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가지고 6위에서 7위권에 해당될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프랑스보다 조금 더 많고 영국하고도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해요. 그 거대한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 전체보다도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생산해내는 GDP, 부의 가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자, 물론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대기업들, 첨단 산업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이베이, 애플, AMD, 야후, 인텔, 엔비디아 같은 이 유명한 기업들 상당수의 본사들이 바로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 한 지역 경제의 부흥을 이끄는 견인차는 결국 기업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는 사정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높아진 이런 높은 물가도 그렇다지만 특히 결정적으로 과도한 세금 정책 때문에 문제가 많죠. 이 세금 정책이 미국 내에서 거의 최상위권으로 뜯어가는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연방정부의 소득세까지 함께 합쳐버리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연봉 억대의 능력 있는 직장인들 거의 대부분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뜯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캘리포니아주의 그런 주 세금을 더 늘리되 만에, 그러니까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앞으로도 세금을 더 늘리되 만에 이런 소리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도저히 기업 환경은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애국 보수 도시인 텍사스주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텍사스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가 아예 면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기업에게 다양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뭐다? 그렇죠. 회사 둥지를 텍사스주로 옮기고 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텍사스는 물가도 미국 내에서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거점지로 각광받고 있는 오스틴시의 경우 식품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것들이 미국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적 자원도 많다라고 합니다. 오스틴시의 중간 연령대는 평균이 34.9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전체의 평균 나이인 38.2세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젊은 편이라고 해요. 또한 주변에 다양한 명문대학들이 상당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인구들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도 텍사스주 오스틴시를 이제 2020년 미국 최고의 취업시장 1위라며 치켜세운 적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텍사스주가 오늘날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의 사활을 건 노력을 해왔다는 걸 보면은 사실 이런 결과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작년 7월 무렵에 유명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생산기지를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결정이 나왔던 당시에 텍사스주에서는 10년간의 테슬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파격적이죠. 그리고 또 약 520억에 달하는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있는 기업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난 지구 반대편의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180도 딴판이죠.
이쯤 되면은 안 가는 게 바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텍사스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을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도 최근 텍사스주가 기업들의 보금자리로 인기를 끄는 현상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폐지하고 그 밖에 기업 친화적인 수많은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걸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 유치를 해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막강한 경제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기업들 말고도 여전히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대로 위치해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도 무수히 많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는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찾아가지고 떠나는 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록 축복받은 자연 환경이나 막대한 자원, 인력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그 지역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선택이 우리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은 지금 당장은 비록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 어리석은 결정을 잘못 내려버릴 경우 얼마든지 과거보다 못한 오늘, 오늘보다 못한 내일,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라는 이 엄중하고 비참한 미래가 실제로 우리 곁에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밝은 미래도 어두운 미래도 행복한 미래도 가난하고 불행한 미래도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의 손으로 선택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